2월 12일 날 오늘이 설날 연휴 대체 휴일입니다. 중국, 홍콩, 대만, 일본 국내 증시까지도 휴장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현지 시간으로 발표를 하고 2월 13일 날 화요일 날 홍콩, 중국, 대만 내일도 휴장입니다. 일단은 뭐 화요일 날 북한 대표단 러시아 하원 방문이 있거든요. 화요일 날 일정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며칠 좀 챙겨봐야 되겠죠. 북한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방산주들 한번 챙겨보시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나와 있는 종목들이 뭐 하나유로스페이스, 퍼스텍, 코콤, 빅텍, 휴니드 뭐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오리온, 안랩, 뭐 HDC, 랩스, 웅진싱크비, 안랩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안랩 한번 보시면 이 바닥에서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의 쌍봉을 찍었는데, 저는 이 안랩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게 나와도 기회고 좋게 나와도 기회라는 게 우리는 이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좋게 나와도 기대가 되고 안 좋게 나와도 내한테 이 기회가 되냐고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선거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지금 뭐 요 자리에서 딱 이건 내가 안 지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가 일단은 매수 타점입니다. 실적 발표가 1차 매수가 여기겠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고를 파겠죠. 순간적으로 확 밀리겠죠. 주가가 딱 밀리면 밑에 그러면 밀렸다가 쭉쭉 빠지고 빠지냐, 그 정도는 안 나올 겁니다. 이미 고점에 있는 쌍봉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1차 매수가 되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분명히 밑으로 땅 쳤다가 올라오는 자리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차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내 본전가가 여기 될 거거든요. 그냥 이런 건 좀 나오면 그냥 뭐 외식값은 나오겠다, 뭐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 그런 가격은 나오겠다, 뻔한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뭐 이게 또 더 안 좋게 최악의 상황이 뭐 저점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저점까지 빠지면 이미 바닥을 찍고 골팍이 나왔다가 그냥 기다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꼭 챙겨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좋게 나와도 기회고 좋지 않게 나와도 기회다. 단 2분할 매수는 꼭 지켜야 된다. 2분할 매수를 할 때 똑같은 비중으로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비중 조절이 안 된다면 뭔가 위험한 상황이고, 똑같은 비중으로 한다면 충분히 무조건 이기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거든요. 내가 어떤 종목들을 보고 차트를 분석하고 내용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에 타점을 잡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오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냥 죽어버렸네요. 1월 16일날 무슨 내용이 나와가지고 빠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바이오 기업에 5,500 베팅한 오리온, 바이오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그게 악재가 되어버렸네요. 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제일 좋은 기회가 되냐고 이야기를 드리면 1818하고 막 욕하고 할 때, 저는 그런 자리들이 저한테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100% 기회는 아니지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는 뭐를 주냐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준다는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 애매한 자리에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이제 순간적으로 악재 나오면서 빠져버렸는데, 여기가 무슨 죽음의 계곡이죠. 죽음의 계곡에서 지금 현재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5일선 뭐 근처에서 안착이 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21선이 안착이 되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그 차트와 이런 자리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5일선에 안착이 될 때 잡았고 추천도 드렸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뭐 실적 발표가 있고 한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더 밀렸을 때 나는 한 20% 빠졌을 때, 한 30% 빠졌을 때 2차 매수는 들어간다. 여기 1차 매수가 돼야 됩니다. 1차 매수가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저는 전략을 잡냐면 5일선을 안착이 됐을 때 1차 매수를 잡고 21선이 안착이 되면
2차 매수를 잡습니다. 불태운다는 거겠죠. 불태운다는 거는 1차 매수하고 수익 구간인데 21선에 안착이 되면 더 때린다는 겁니다. 불이 난데 휘발유를 갖다 부으면 불이 더 확 오르겠죠. 즉 21선이 안착이 되었을 때 2차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본다기보다는 적정 시점에서는 이익 실현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강한 기술적 반등 포인트를 보고 이 아랫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 이거 실적 발표 나와 밀렸을 때 2차 매수하면 거지 이게 뭐 이 밑에 빠져가지고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챙겨볼 수가 있다. 웅진싱크빅은 이게 교육주나 이런 쪽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으로 뭐 총선이나 이런 부분 교육주들 뭐 애니농협 기타 등등 교육주들 이것도 뭐 학습지 그런 거 아닙니까? 웅진싱크빅 교육이잖아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한번 충분히 뭐 매집봉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올라탈 때보다는 요런 구간들의 변화 매수 뭐 한번 챙겨볼 수는 있겠죠. 요런 챙겨볼 수는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항상 21선이 안착이 되었을 때 캔들이 안착이 되었을 때 매수 포인트를 보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시세 줄 때마다 빨리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랠리를 타고 간다는 건 어렵고 시세 줄 때마다 짧게 먹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안랩 뭐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챙겨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은데요. 내가 딱 원하는 그런 구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차트와 수급이 말해주는 거라 밀려도 올라가겠죠. 밀려도. 자, 보시면 죽음의 계곡이죠. 죽음의 계곡에서 지금 쌍바닥 찍고 딱 21선이 안착이 되어 버렸는데 수급 한번 보세요. 수급 보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뭐 요날만 샀지 계속 팔고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게 들어온 게 보이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까? 수요일 날 있죠. 자, 그러면 이 좋은 생각보다 먼저 실적 발표가 나쁘게 됐을 때 뭐 주가는 어디까지? 요까지 밀리겠죠. 요까지 밀린다면 요런 자리에서 2차 매수를 생각하고 21선이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1차 매수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포인트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거든요. 제가 항상 어떤 종목들을 좀 때리려고 할 때, 배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이 노란선이 뭡니까 여러분? 노란선은 21선입니다. 그죠? 21선. 우리가 이제 21선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 주가의 상승, 하락, 행보를 알려주는 추세선, 생명선. 요즘에는 흔히 중앙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앙선, 세력선. 뭐 의미들이 다 다양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가의 상승, 하락, 행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21선. 여러분들은 이평선의 기준에 5일선만 21선만 알아도 정말로 큰 걸 얻어가는 거거든요. 알려주는데 여기서 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죽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항상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21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살린다로 봐야 됩니다. 살린다로 봐야 되거든요. 21선 위에서 캔들이 있을 때는 상승도 알려주고 행보도 알려주고 상승을 알려준다는 거라.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단 대신에 21선 아래에 양봉이 있던 음봉이 있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을 때 틀린데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살린다가 아니라 죽는다라. 올라오면 다행인데 21선 밑에 캔들이 있을 때는 죽는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어떤 종목이든지 21선 위에 캔들이 있고 제일 좀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수급이라는 거는 매수세거든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거기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는데 검은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 위에서 있는데 최근에는 3일 정도 뭐 왔다 갔다 여기에 빠졌을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투신이 지금 팔아가지고 투신 보험 이런 것들 뭐 기관 금융투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이 되어 있으면 21선 깨지면 손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이 21선 위에 캔들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본다면 21선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도 저렇게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무조건 포인트를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적 발표가 수요일에 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해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야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수급들이 저렇게 들어온 상황에서는 꼭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밀리면, 실적 발표가 나와가지고 밀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짧게 손절이 21선 깨지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밀려봤자, 뭐, 요 자리는 지킨다는 거겠죠. 요 밑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안 빠집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하락하는 부분들에서는 1차 찍고 2차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내가 본전에는 정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건 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지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요 라인들은 지켜주기 때문에 이게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는 무너지거든요. 요거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케이카 한번 보고 갈까요?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죠. 뭐 바닥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런 거는 미리 사놓고 21선 위에 안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이 기관이 최근에는 주구장창 샀습니다. 나머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뭐 개인들은 크게 사지 않고 차트를 보고 돌려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을 겁니다. 주가가 이제 1번 2번 자리이기 때문에 살살 모아간다.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모아간다면 손절 라인들은 여기 잡으면 되겠죠. 손절 라인들은 뭐 요런 구간들 여기를 잡고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다면 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뭐 이 정도 빠질 거고,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뭐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월 15일 날 목요일 일정들 펄어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21선 딱 깨지고 바닥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밀려버리거든요. 죽음의 계곡인데 기술적 반등 구간들 수급이 쉽지는 않네. 올라올 때 야 3만원 6만원 올라오도 100%인데 이게 5일선이 안착이 되면서 조금 자리 지켜주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 한번 챙겨봐야 되는 그런 자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추천 버튼 누르고 내일 상한가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